역사학자분들이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밝혀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희열도 많이 느끼시고, 저는 우리 한글을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한글을 배울 때 너무 배우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언어를 좋아하시는 입장에서 한글은 떴다고 생각하세요? 이 역사? 저는 상당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표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고대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파르사라고 하는 게 이제 페르시아라는 뜻이거든요. 파르사를 써놓고 보면은 글자로 읽으면 파아라사로 읽어야 돼요. 파아라사로 읽는데 그게 파르스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음가를 보고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써있는 대로 읽잖아요. 써있는 대로 읽고, 다만 제가 우리 한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는 세종대왕께서 이거를 모든 거를 음차를 하라고 쓴 거 만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 사람이 없는 발음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개량해서 쓰면 돼요. 예를 들면 개량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발음을 만들 그렇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면 많이 웃는데, 친구들이 우리 발음에 그 흐 발음이 없거든요. 징기스 칸한테 한이 발음. 우리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어떤 분은 징기스 칸이라고 쓰고 어떤 분은 징기스 한이라고 쓰잖아요. 그냥 키읔하고 히읗을 붙이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 자판에다가 만들어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쓰면 읽을 수 있거든요. 저는 동의하는 게 아니 없는 거를 만드는 거 아니라 있는 발음도 표기를 못하게 해요. 제가 있는 말 못하게 합니다. 엄청 열받는 게 없앤 거 많죠. 러시아 스탈린이 아니야 스탈린이에요. 그 다음에 후르쇼프가나 후르쇼프 다 발음 돼요. 근데 푸틴 아니야, 뿌틴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저는 발음할 때는 뿌틴으로 하고 쓸 때는 푸틴 하고 출판사 가면 다 고쳐와요. 있는 발음도. 아주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순니파 시아파 할 때요, 순니라고 쓰잖아요. 표준어는 뭔지 아세요? 순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같은 자음을 연달아 쓸 수 없기 때문에 순니 안 쓰고 순이, 썸머가 아니고 서머.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아랍어나 페르시아 문자를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그 언어에만 할 수 없고 모든 언어에 공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아니, 왜 만드신 세종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제 말이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정말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항상 그 언어를 이야기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자와는 별개로 가장 먼저 배울 때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이 있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국립국어원분한테 죄송하지만 국립국어원분들이 이제 하시는 어떤 이 보여주시는 모습들은 역사성과 사회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는 계속해서 변천하고 표기법도 계속해서 변천할 수밖에 없는데, 시대적인 맥락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딱 원래 정해진 규칙대로만 무엇인가를 이렇게 강요를 하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이 제일 나타내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어 사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한국어 사전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은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신조어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무슨 뭐 어떤 표현을 배웠어요. 그 열심히 이제 사전을 찾아보겠죠. 사전에서 절대로 확인되지 않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갑골문자 하다가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우리의 언어는 약하지 않다. 왜냐면 역사학자분들이 언어의 역사도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근데 한 해 조사에 의하면 매년 10개가 넘는 언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문자를 갖고 있는 민족과 문화에서는 지속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구어만 쓰는 많은 민족들이나 국가에서는 지금 언어가 매년 사라지는데, 세계 10대 문자에 한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리고 특히 뜻글자에서 소리글자, 또 상형 알파베릭화된 이런 한글의 특징은 상당히 선진적이고 매우 유용한 글자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미 우리가 2000년이 넘도록 중국의 한자를 또 받아들여서 한자를 같이 쓰면서 개념어를 쓰기에 가장 최적화된 한자어를 때로는 한글 전용하는 분들이, 한자가 이건 중국 거다, 그러니 한글만을 쓰자라고 하는 주장은 이미 2000년 넘게 우리 문화에 들어와서 우리가 매우 효율적으로 썼던 또 다른 문자를 그걸 배제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문자가 있다면 때로는 뭐 영어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일상에 중요하게 되면 우리 문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문화 발전에 필요하다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자의 출현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문명사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맞는데, 전 세계 문자 가운데 초기의 그 상형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
것처럼 이 문자가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한 문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 특징을 거의 20세기 초기까지도 유지하고 있어서 한자의 접근도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자였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에요. 굉장히 결국 고급 지식인들의 독점적인 수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중국사를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자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고 이걸 바꿔보려고 하려는 시도가 현대에는 없나요? 이제 20세기에 와서 오사운동 때 가서 그때 가서 구어와 문어를 좀 결합하자는 백화운동을 바로 일으키게 되면서 그때 전환이 되지 이 난해한 문자를 독점하고 과거 급제했던 지식인들은 이걸 개방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만 해도 20몇 개와 자음 모음만 조합하면 뭐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한자는 기본적으로 1800자 전후의 기본 문자를 알아야 읽고 쓸 수 있는 매우 어려운 문자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걸 개방을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표음으로 바꾸면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지금 우리가 쓰는 중국 사람들이 쓰는 간자체는 표음도 일부 반영이 됐는데 상당 부분은 여전히 뜻글자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우면서 조금 고차원적인 문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 쓰면서 많이 표음화되는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한자에 비하면은 고대 이집트 소위 신성 문자는 배우기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집트 문자는 많아 보이지만 숫자가 한 800개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집트 문자는 표현 문자적인 속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중국 한자처럼 모든 글자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은 편입니다. 디모틱 되면 훨씬 더 심플하잖아요. 훨씬 더 모양이. 심플해지죠. 예, 훨씬 더 심플해지죠. 점점 더 추상화되다가 그러니까 이제 데모틱 단계에서 정말 추상화가 되고 데모틱 단계를 넘어서면은 더 이상 이집트 문자를 쓰지 않고 이집트 언어는 유지가 되지만 그리스 계통의 알파벳을 받아들여가지고 표기를 하기 시작해요. 고급 지식인들의 독점적 지위를 나타냈던 문자, 뭐 각골 문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쭉 나왔는데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모든 이들이 글을 읽고 쓰게 하라. 그런 왕을 가진 우리는 훌륭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